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결혼 생활의 평온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던 날, 일상의 틈새에서 뜻밖의 만남이 사연자님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존경해왔던 가족 사이의 신뢰와 안정이 단 한순간의 기분 전환으로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연자님은 크게 당황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쁜 일상과 외로움 속에서 스치는 한눈에 그 충격적이지만 이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는 그날 이후 가족과 사랑, 인간 마음의 미묘함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고, 그 비밀스러운 기억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잔혹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29살이며 형님과는 8살 차이가 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형님께서 저를 돌봐주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형님을 어른처럼 여기면서 자랐고 덕분에 제가 학창 시절 대부분을 형님께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형님은 차분하고 의젓한 성격이어서 언제나 제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저는 형님을 늘 존경하며 따라다녔습니다. 형님께서는 제 대학 입시에 관해서도 조언해 주셨고 취업 시기가 닥쳤을 때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주실 정도로 저에게 든든한 멘토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저희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형님이 결혼을 하신 뒤 형수님과 제가 예기치 못한 감정을 주고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형수님을 뵈었을 때는 형님 옆에 계시는 모습이 마치 잘 꾸려진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형수님께서는 우아한 분위기도 있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어서 새 식구로 들어오셨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딱히 의심의 여지 없이 형수님을 집안 어른처럼 존중하고 예를 갖추었지요. 사실 결혼 초기에 형님과 형수님을 보면 제게 큰 형님이 생겼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형수님은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었고 두 분이 결혼 생활도 원만히 해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서울 근교의 회사에 취직했고 부모님께서는 고향에 계속 계셨습니다. 형님도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을 했으니 부모님과는 떨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형님 부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자주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얼굴을 봤지요. 그럴 때마다 형님 내외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형수님을 좋은 분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형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형님 부부가 수도권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도 하고 형님은 해외 쪽 출장도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님께서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시는 탓에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형수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 형이 해외로 또 나가 있으니 괜히 의지할 곳이 없어 마음이 싱숭생숭하다고 털어놓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형님과 결혼하시고 나서 형수님께 직접 연락을 받은 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형수님께서는 지금 살 집 근처 시설도 낯설고 저는 운전도 서툰 편이라 곤란한 일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형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짧게만 답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형님이 출장이나 야근으로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될 때 형수님이 저에게 연락해 오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운전이 필요한 일이라든지 가구를 옮겨야 한다든지 혹은 갑자기 전자제품이 고장나서 해결이 안 될 때 제가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동생이니 당연히 돕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형수님께서는 정말 고마워요. 형님이 계시면 직접 하실 텐데 여기저기 부탁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고 매번 감사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발생했습니다. 자주 만나긴 해도
대부분은 형님이 계시지 않을 때였으니 둘이 따로 차를 타고 이동한다든가 형수님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간단한 식사를 하며 조언을 구한다든가 하는 식이었습니다. 가끔 형수님께서 형이 예전에는 좀 더 다정했는데 요즘엔 회사 문제나 출장 때문에 집안 사정에 무심하신 것 같아 속상하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형님 편을 들어드려야 하나 싶었지만 솔직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형님도 정신없어 그러시겠지만 형수님 입장에선 서운하겠네요 하고 어느 정도 공감해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형수님께서 저에게 차츰 마음을 여시며 일상적인 고민들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형님이 해외에 가면 집에서 혼자 지낼 때 무섭거나 외롭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나 부부 사이가 전과 다르게 소원해진 것 같아 씁쓸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군요. 형님이 워낙 바쁘다 보니 형수님도 혼자 책임지는 게 늘어나서 힘드실 것 같다 하며 들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형수님을 향한 묘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전혀 그런 의미로 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형수님이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요즘 조금은 버틸 수 있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형수님께서 저에게 오늘 우리 집 근처에서 마트 좀 같이 봐줄 수 있나요? 혼자 짐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고 장을 보고 차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하고 나니 제게 집에 들어와 잠시 쉬었다 가시라며 자연스럽게 권하셨습니다.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형님이 장기간 출장 중이라고 해서 심심한 분위기였습니다. 형수님께서 커피라도 드릴까요? 하셨고 저는 거절하기 미안해 네.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형수님이 사실 몇 달 전부터 마음이 울적했는데 형이랑 대화가 잘 안 돼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요즘 민혁 씨랑 이야기 좀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소박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마터면 그 마음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대화만 하고 돌아왔지만 자리에 누우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게 의지하고 감사해야 하는 형수님을 보면 저 역시 보호 본능 같은 걸 느끼고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건 형님의 아내 아닌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자각을 했습니다. 그 뒤 며칠간 연락이 없길래 긴장이 조금 풀렸는데 또다시 어느 늦은 밤 형수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집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혹시 괴한이 문 앞에 서 있는지 무섭다며 울먹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형님은 해외 출장 중 연락이 닿지 않는다 하셨죠. 저는 급하게 형수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는 없었으나 형수님이 잔뜩 겁을 먹었는지 제게 달려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형수님이 울먹이며 제게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서라고 말하셨고 저도 모르게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며 괜찮다고 달랬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이미 경계선을 넘은 듯 했습니다. 순수하게 형수님을 진정시키는 행위였어도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니 이상한 떨림이 생겼고 형수님도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대담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순간 안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려 버렸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그 후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형수님이 일상의 문제로 한없이 지쳐 보이던 시점이었는데 형님은 여전히 출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우연히 형수님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간단히 밥만 먹고 헤어지려 했는데 형수님이 집에 가기도 싫고 그냥 뭐라도 마시고 싶네요라고 하길래 저도 생각 없이 편의점 맥주를 2캔 사서 형수님 댁에서 잠깐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차분하게 맥주를 마시며 형수님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 형수님이 쌓인 감정을 폭발하듯 내보이셨습니다. 신혼 땐 형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연락조차 힘들고 저 혼자 이곳저곳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허전해요. 그런 시기에 민혁 씨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형님 말고도 다른 이에게 이렇게 기댈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계속 이건 위태롭다고 느꼈지만 형수님 눈물을 보자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술 기운도 있었고 밤이 깊어가며 주변은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더 심층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서로 감정이 터져 누구랄 것도 없이 몸을 기대어 안기듯 스며들었습니다. 제 의지로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그 순간은 일탈처럼 다가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결국 형수님과 저는 실수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로 어색하고 죄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형수님께서 죄송해요. 제가 약해져서 이렇게 됐네요. 그동안 고마워했는데 이렇게 문제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라는 말을 하셨고 저도 아닙니다. 저도 크게 잘못했죠. 형님, 아내이신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형수님이 저 곶집을 옮기기로 했어요. 형님하고 상의해서 일정 당긴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얼른 정리하는 게 맞겠지요라고 해서 저도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형수님께선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다른 구역으로 이사하셨고 저는 한 번도 형수님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돌아온 뒤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형과 가끔 통화할 때 들리는 형수님 목소리는 즐겁게 인사하시는 정도였고 둘 사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모든 일이 그냥 넘어간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형님께 죄스러움이 크고 형수님에게도 미안하며 동시에 아내에게도 알 수 없는 부정한 짓을 한 느낌마저 들어요. 다행히 아내에게 들킬 일은 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내와 저는 나름대로 평화롭게 지냅니다. 물론 이 일을 아내가 알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래서 절대 들키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봤자 마음 한구석에선 그날의 실수를 꼭 이렇게 덮어두는 게 옳은 걸까? 라는 물음이 떠오릅니다.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관계가 무너질 위험이 엄청나니 그냥 혼자만 감당하겠다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지요. 부디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으면서 깨달은 건 한 가정 안에서도 작은 틈이 생기면 또 그 주위의 누군가와 예기치 못한 감정을 주고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형님이라는 분이 중간에 계시니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그 짧은 공감과 의지 느낌이 폭발적 위기로 이어진 걸 보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게는 그게 파멸로 이어지지 않은 게 그냥 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때로 밤에 잠들기 전 내가 정말 형수님과 그런 일까지라는 생각이 스치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우고 살 수는 없겠지요. 형수님도 저와 비슷하게 형님에게 모든 걸 말하진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신 듯합니다. 아마 서로가 묻어두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분 역시 제가 알던 성격상 큰 문제를 드러내며 가족을 깨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길고 길게 써보니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기분도 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일이라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글로 정리하면 조금은 짐을 내려놓는 것 같네요. 제가 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형수님과의 잘못된 감정이 이렇게 짧게 스쳐 지나갔고 덕분에 저는 평생 비밀을 안게 됐다는 사실을 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얘기를 흥미 위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결혼 생활이나 가족 관계에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앞에선 이해와 돌봄이 필요할 뿐이라 생각했는데 감정이라는 게 한번 폭발하면 돌이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몸소 배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형님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역시 좋은 분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잘못 맞물려 버리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도 잠시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이 글을 마치며 부디 모두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형님과 형수님도 잘 지내실 거라 믿습니다. 저 역시 아내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스스로에게는 죄책감이 남지만 이게 제가 감수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복잡한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